나는 총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가족 회의실 한가운데 형의 미소가 아직도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그의 가슴에 박힌 총알은 이미 그의 야망을 산산조각 냈다. 이게 내가 원한 가족의 유산이야. 형이 내가 속삭이듯 말한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나를 찔렀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 나는 비로소 자유로웠다. 그날 아침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사소한 실수 하나, 엑셀 파일의 오타로 인해 수백억 원의 계약이 날아간 그 순간 사장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내 인생의 종말을 알렸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변호사가 봉인을 뜯는 순간 모든 게 뒤집혔다. 이 모든 재산은 김민준에게 간다. 그 이름이 불려진 순간 나는 형의 얼굴에서 피어오르는 도끼를 보았다. 그리고 그 도끼가 나를 삼키려 한다는 걸 알았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가 내리는 그날처럼 사람의 마음을 적신다. 나는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 자랐다. 할아버지, 김영호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약회사 영호그룹의 창업주였다. 그는 나를 키웠고 형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나를 후계자로 키웠다. 하지만 가족이란 건 피보다 더 끈적한 독을 품고 있지 않은가? 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 세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사생아였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다. 형, 김태현은 장남으로서 모든 걸 누렸다. 그는 할아버지의 오른팔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 쫓겨난 그날, 나는 회사 로비에서 서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나를 피했다. 민준 씨, 회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셨어요. 인사팀장의 말은 차가웠다. 그 실수는 내 탓이 아니었다. 누군가 파일을 조작한 거였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그냥 이 무능한 사생아로 낙인 찍혔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강을 보았다. 그 물결처럼 내 인생도 출렁이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검은 옷으로 뒤덮였다.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홀로 빛났다. 가족들은 모여 울었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민준아, 내가 아니면 누가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겠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형은 멀찌감치 서서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아내,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야심이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김영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남 김태현에게 물려주되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충격이었다. 그러나 만약 태현이 회사의 윤리를 위반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모든 권리는 차남 김민준에게 이전된다. 이는 영호그룹의 미래를 위한 조치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나를 보며 이를 갈았다. 이게 무슨...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야.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이건 본인 서명입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형이 회사의 연구 데이터를 유출해 경쟁사에 팔아넘긴 걸 그 사소한 실수는 형의 짓이었다.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자리를 굳혔던 거다. 하지만 왜 할아버지는 나까지 속였을까? 유언장 속에 숨겨진 편지 한 장. 이민준아, 내가 진실을 알게 될 때 복수를 선택할지 지켜보겠다. 하지만 기억하라. 가족은 피보다 두터운 법, 그러나 배신은 그 피를 더럽힌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오래된 책장 사이로 먼지 쌓인 상자가 눈에 띄었다.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이 쏟아졌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그리고 내 어머니의 편지. 영호 씨, 이 아이는 당신의 피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충격이었다. 나는 사생아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친손자였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동생이었고 어머니의 비밀이 모든 걸 바꿨다.
형은 그걸 알았을까? 아니, 그는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형의 사무실로 갔다. 형, 이야기 좀 해. 그는 웃었다. 쫓겨난 놈이 무슨 할 말이야.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했다. 나는 유언장의 사본을 던졌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쓰셨을까? 내가 한 짓 때문인가? 그는 순간적으로 동요했다. 그건 오해야. 내가 조작한 거 아니야. 거짓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웃었다. 증거가 필요해? 그럼 찾아보자. 복수는 그때 시작됐다. 나는 회사 밖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옛 동료를 통해 자료를 모았다. 형이 연구소에서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증거. 그것은 제약계의 치명적 범죄였다. 하지만 그 데이터 속에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 불법 약물 개발로 인해 수십 명의 희생자가 나온 사건. 형은 그걸 이용해 나를 협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남의 밤거리는 번쩍였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나는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다. 언니, 형이 뭐 숨기고 있어? 그녀는 주저했다. 민준아, 그만해. 태현이는 내가 모르는 고통을 안고 있어. 그녀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형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었다. 배신은 용서받지 않는다. 며칠 후, 나는 형의 비서를 매수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다. 이건 태현 사장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하지만 민준 씨를 위해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다. 형이 나를 쫓아내기 위해 파일을 조작하는 장면? 하지만 그 영상 끝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태현아, 내가 민준을 해치려 하면 모든 걸 잃을 거다. 할아버지는 형을 시험하고 있었다. 나도, 형도. 이 비밀은 가족을 파괴할 터였다. 나는 결심했다. 복수를 하되 할아버지의 유지를 따르자. 하지만 형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나를 납치하려 했다. 한강 다리 아래 검은 차가 나를 쫓았다. 나는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형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거기엔 수진과의 메시지. 민준을 없애야 해. 유언장이 문제야. 수진도 공모자였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한강변으로 달렸다. 비가 내리는 밤, 네온 사인이 무릉덩이에 비쳐 번쩍였다. 형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분노는 아직 내 등 뒤에 달라붙어 있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수진 언니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오늘 밤, 끝내자. 그녀는 형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휘자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USB와 휴대폰 데이터를 합치니 그림이 완성됐다. 형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로 옮겼다. 그 돈은 영호그룹의 블랙펀드였다. 할아버지가 과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만든 돈 후 형은 그걸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키우려 했다. 하지만 왜 나를 희생양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할아버지의 비밀. 나에 대해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민준아, 내가 태어났을 때 영호 아저씨는 내 아버지를 실수로 죽였어. 그 충격으로 그는 너를 키웠지. 사생아로 위장한 거야. 왜 충격이었다. 할아버지는 살인자였다. 내 피 속에 흐르는 건 복수의 씨앗이 아니라 죄악이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장을 실행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태현 씨 쪽에서 먼저 움직일 거야? 조심해. 그의 말대로 형은 언론을 동원했다. 영호그룹 후계자 스캔들 헤드라인. 나의 무능이 부각됐다. 나는 강제 휴직 상태가 됐지만
그건 기회였다. 나는 지하 연구소로 향했다. 옛 동료, 박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 씨, 이 데이터. 태현 사장이 조작했어. 하지만 할아버지도 알았어. 박 박사의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할아버지는 형의 범죄를 알면서도 나를 시험하기 위해 방관했다. 내가 복수할 자격이 있는지 보려 했어. 나는 웃었다. 그럼 나는 왜 이 고통을, 그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란 그런 거야? 한국에서 재벌 가족은 피보다 돈이 더 소중하지. 나는 계획을 세웠다. 형의 약점을 파고들자. 그의 아들, 내 조카 현우. 10살 꼬마는 유일한 약점이었다. 나는 현우를 학교에 데리러 갔다. 삼촌, 그의 미소가 나를 흔들었다. 현우야, 아빠가 나쁜 짓 했어. 삼촌이 도와줄게요.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나타났다. 민준, 그만해. 현우는 무관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현이는 내 할아버지의 그림자야. 그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어? 그녀의 고백은 트위스트였다. 형은 할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나를 이용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나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현우를 데리고 도망쳤다. 아니, 그건 착각이었다. 수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다. 경찰이 도착했다. 김민준,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의 함정이었다. 감옥 안, 나는 홀로 앉아 생각했다. 복수는 나를 더럽히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변호사가 면회왔다. 유언장 실행됐어. 하지만 태현이 반격 중이야. 그는 서류를 건넸다. 할아버지의 또 다른 편지. 민준아,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가족을 지켜라. 아니면 파괴하라. 감옥의 철창은 차가웠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내 세계는 회색빛이었다. 형의 얼굴이 꿈에 나왔다. 그의 미소, 그의 배신. 나는 매일 새벽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출소 조건은 간단했다. 증거를 제출하면 풀려날 수 있어. 하지만 그 증거는 형의 손에 있었다. 출소한 첫날, 나는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며 울었다. 민준아, 그만해. 태현이도 내 오빠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오빠란 피의 유대일 뿐 신뢰는 아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또 다른 상자를 찾았다. 이번엔 녹음 테이프. 할아버지의 목소리. 태현아, 내가 한 짓, 민준이 알면 어떻게 될까? 형의 대답. 아버지, 그 사생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회사는 제 거예요. 그 테이프는 무기였다. 나는 기자에게 연락했다. 영호그룹 내부 스캔들. 하지만 형은 빨랐다. 그는 수진을 이용해 나를 매장하려 했다. TV 뉴스에 내 얼굴이 나왔다. 전 후계자, 가족 납치 시도. 여론은 나를 악당으로 만들었다. 한국 사회의 재벌 스캔들은 항상 이렇게 흘러간다. 돈과 권력이 진실을 덮는다. 나는 지하철로 몸을 숨겼다. 익숙한 홍대거리,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비웃는 듯 했다. 나는 옛 연인, 지은이를 만났다. 민준 오빠, 왜 이렇게 됐어?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을 적셨다. 지은아, 나 복수해야 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너도 괴물이 돼? 할아버지가 원한 게 그거야? 그녀의 말은 나를 멈추게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형이 전화했다. 민준아, 현우를 데려와. 거래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현우가 서 있었다. 삼촌, 아빠가 무서워. 꼬마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그 뒤에 형이 나타났다. 좋아, 이제 끝내자. 그는 권총을 꺼냈다. 내가 유언장을 실행하려면 이걸 받아.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나를 스쳤다. 나는 반격했다. 형의 팔을 꺾고 테이프를 던졌다. 이게 내 증거야? 그는 웃었다. 아직 모르지? 할아버지의 진짜 비밀. 그는 휴대폰을 켰다. 영상 속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 내 피는 더러워. 사생아 새끼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모든 게 연극이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통해 형을 시험했고 형은 나를 통해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었다. 수진이 달려왔다. 민준 오빠, 그 영상은 가짜야. 태현이가 조작한 거 트위스트였다. 형은 나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걸 속였다. 비가 다시 내렸다. 한강의 물결이 출렁였다. 형은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민준아, 미안해.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었어. 그의 고백은 나를 흔들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나를 희생시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우를 위험에 빠뜨렸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영호그룹 사장 김태현 체포. 뉴스는 난리였다. 재벌 3세의 몰락. 하지만 나는 승자가 아니었다. 유언장이 실행됐지만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었다. 내 복수는 모두를 파괴했다. 수진이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현우를 부탁해. 태현이는 감옥에서 변했어. 그녀의 눈빛은 사랑이었다. 아니, 동정. 나는 현우를 키우기로 했다. 하지만 밤마다 형의 얼굴이 나를 괴롭혔다. 너도 똑같아. 복수의 노예야. 나는 회사 CEO가 됐다. 하지만 그 자리는 독이었다. 이사회는 나를 압박했다. 민준 사장, 할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들은 할아버지의 범죄를 알았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과거를 덮을지, 공개할지. 공개하면 회사 파산, 덮으면 나는 형과 같아진다. 지은이가 다시 나타났다. 오빠, 사랑해. 하지만 이 길은 안 돼. 그녀의 키스가 나를 살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지은아, 나 이미 더러워졌어. 고조는 다가왔다. 이사회 회의. 나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에 올렸다. 영호그룹은 새로 시작합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해요. 방안이 소란스러웠다. 미쳤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기자회견. 할아버지의 비밀, 형의 배신.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여론은 갈라졌다. 누군가는 나를 영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파괴자라 욕했다. 형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민준아, 고마워. 내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출소 후 회사를 떠났다. 현우와 함께.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수진의 비밀.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형의 아이. 민준 오빠, 이 아이는 내가 지켜줘. 그녀는 형을 사랑했지만 나를 선택했다. 아니, 복수를 선택한 나를. 나는 회사를 재건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지은이 떠났고 어머니는 병들었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뭐가 남았니? 마지막 날, 나는 한강 다리에 섰다. 비가 그쳤다. 현우가 손을 잡았다. 삼촌, 아빠가 돌아온 댐 형이 출소했다. 그는 나에게 절했다. 미안해. 이제 진짜 가족이 돼보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내 안에 어둠이 남아 있었다. 나는 형을 용서했지만 할아버지의 유령은 여전했다.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나는 회사를 팔고 떠났다. 현우를 형에게 맡겼다. 이게 내 유산이야. 서울을 떠나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을 파괴할지, 용서할지. 그 선택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